안녕하세요. 정병 여러분. 독서코치 겸 강사 양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독서코치 병영 독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설날 다음 날, 즉 어제가 설이었죠. 예,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설 기분이라든가 뭐 명절에 대한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나는데요. 저도 이번에는 이제 어디 가지 않고 집에서 식구들과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뭐 장병 여러분들도 휴가를 가셨으면 모를까. 코로나로 휴가가 뭐 정상적으로 되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병영에서 보내셨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설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나겠죠. 특히 이제 부모님 생각 많이 나셨을 텐데요. 요번 그 책의 주제가 그다음에 뭐 시집이기도 하고 또 제목 자체가 이제 아버지도 나를 슬퍼했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부모님을 특히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요 시집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공유하고 본격적으로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버지도 나를 슬퍼했다. 예, 시집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죠. 시인이 아버지, 제가 앞으로 들려줄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당신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김지훈 시집이죠. 예, 뒤에 김지훈 그 시인이 동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여행을 가서 그것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란 존재. 예, 아버지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예, 가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의 보호막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을, 뭐 물론 이제 요즘엔 맞벌이도 많이 하긴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책임지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자식을 가장 뭐 사랑하는 그런 가장의 존재이기도 하고요. 저는 아버지하고의 그런 뭐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하나의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셨고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젊으셨을 때나 좀 나이가 드셨어도 그렇고 저와 관련된 얘기를 하셨을 때 항상 빼먹지 않는 얘기가 바로 이 치악산에서 있었던 그 얘기인데요.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치악산 비로봉이라고 나오는데요. 예, 치악산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산입니다. 예, 1288m 정도 되고요. 제가 이제 원주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치악산을 많이 갔겠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정상까지는 한 10번 정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 예, 비로봉까지는. 예, 물론 이제 치악산을 방문했던 거는 굉장히 더 많고요. 정상까지 올라온 게 그건데 초등학교 제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지금으로부터 뭐 한 40년 전이네요. 예. 그때 아버지랑 같이 처음으로 치악산 비로봉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뭐 지금이야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이나 뭐나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도 그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당시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야 운동화 하나 신고 그 다음에 잠바 하나 걸치고 그런 식으로 갔는데 제가 그때는 굉장히 날랬던 것 같아요. 몸도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날다람쥐처럼 막 산을 이제, 겨울산을 그것도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당시 아버지가 한 40대 중반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산은 아버지가 더 많이 다니셨지만, 예. 제가 기운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더 빠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제가 앞서가고, 아버지는 이제 천천히 따라오시는
그런 이제 상태로 산을 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치악산을 가보게 되면 마지막에 한 50m, 100m를 남기고 굉장히 가파릅니다. 경사가 굉장히 뭐 거의 이제 한 뭐 45도 그 이상 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사실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를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몸이 빨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올라갈 때 아버지보다 후루룩 빨리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정상까지 비로봉까지 올라갔죠. 올라가서 바람도 많이 불고 그 다음에 사람도 별로 없고 한데 기다려도 아버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걱정이 돼가지고 걱정이 돼서 다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예, 다시 내려가서 그 정상을 마지막에 올라가기 그 전까지 갔는데도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린 마음에 여기서 아버지를 잃고 나 어떡하지? 막 이제 그 여러 가지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불안하고 막 그래서 다시 또 후다닥 해서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도 또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이제 불안이 아주 극도화가 됐죠. 그러면서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말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그러던 찰나에 다시 내려가다가 아버지를 중간에 만났어요.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아버지도 올라갔다가 제가 없으니까 다시 또 내려왔다가 올라가던 그 와중에 만난 겁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를 보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기억은 저도 나요. 예. 엉엉 울면서 했더니 아버지가 뭐 등 토닥이고 울지 말라고 배우냐고. 그때 제 손도 얼고 발도 얼고 막 그쵸? 예. 눈이고 뭐고 뭐 정신없이 다녔으니까. 예. 그렇게 아버지가 위로해 주셨던 기억이 있고요. 아버지도 이제 그때 그 기억이 되게 추억으로 남아가지고서 특히 이제 술을 한 잔 걸치시면 제 얘기를 할 때 꼭 이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한테 제발 그 얘기 좀 그만 좀 우려, 우려서 그만하시라고. 예,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계속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예, 지금도 이제 그때 기억이 좀 나는데요. 아무튼 그런 기억이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추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시집을 보다 보니까 아버지도 나를 슬퍼했다는 시집을 보니까 그때의 상황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내용의 물론 이제 완전히 내용이 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그런 주제를 가진 시가 한 편 있어서 그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이제 산을 타도 산의 정상이 필요 없을 때가 있나 봅니다. 라는 시인데요. 그 시를 제가 한번 음악과 함께 배경음악과 함께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산을 탑니다. 아버지와 발을 맞추다 느린 속도에 답답했는지 혼자서 몇 발자국 앞서 봅니다. 한참을 앞서보다 커지는 숨소리에 뒤를 돌아 아버지를 바라보고 묵묵히 기다려봅니다. 묵묵히 기다리기를 몇 번, 고작 몇 번의 기다림에 나를 대견해 하려고 할 때 문득 스쳐가는 하나의 생각. 아버지는 나보다 한참 위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바라보고 기다리셨을까.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애써 헤아려 봅니다. 아버지의 단단함은 많은 기다림에 지쳐 있었고 단단해지고 싶은 나의 마음은 작은 행위에도 세워진다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배낭에 얹힙니다. 산의 중턱에 올라 아버지와 마신 막걸리, 빈컵에 채워지는 막걸리를 바라보며 나의 빈잔은 아버지라는 체험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빈잔은 나라는 놈이 체험이 될까? 문득 산의 정상을 바라보는데 나를 바라보는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때로는 산을 타도 산의 정상이 필요 없을 때가 있나 봅니다. 네,
산을 타도 산의 정상이 필요 없을 때가 있나 봅니다. 라신데요. 예. 아버지는 뭐 젊으셨을 때, 우리는 어렸을 때 훨씬 더 앞에 가셨지만 그 아들이 자식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셨죠. 예. 그런 오랜 세월 내가 아버지가 되면 그거를 비로소 알게 되죠. 김지훈 씨는 제가 보니까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란 관련된 시집을 쓰게 된 게 아마 이런 여행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동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습니다. 김지훈 씨이 아버지랑 여행을 가서 요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아빠에게 30살의 나이에 편지를 쓰고 읽어주려니 이상하다. 그런데 우리 부자는 이미 많이 가까워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늘 나를 지지해주고 지원을 서고먹고 내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 이젠 불안했을 텐데 믿어줘서 고마워. 올해는 덕분에 잘 못했는데 내년에는 더 열심히 뛰어서 돈 많이 벌게. 돈 많이 벌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엄마랑 여행도 가자. 지금처럼 늘 건강 유지하고 평소에 많이 걸어다녀. 2016년 얼마 안 남았네. 2016년 한 해도 고생했고 2017년도 화이팅 하자. 한 해를 기약하고 의미를 되새길 때마다 아빠는 늘 내게 소중한 친구야. 사랑해. 남자 순이가 열심히 살아가고 그런 믿고 그렇지만 한동안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지원해주고 있잖아. 수이는 누가 뭐라 해도 아빠가 믿어주니까 잘했을 거야. 그다음에 화이팅. 그다음에 아빠가 건강한 그렇게 나랑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아빠가 생각할 때는 같이 해외여행 갔으면 좋겠다. 해 어디? 그래서 아빠가 말투가 일본에서 가까운데 아빠가 다녔던 데 중에 제일 좋은 데가 어디야? 일본에서 일본? 말이 되니까.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지금처럼 아빠랑 같이 일본에 가서 가면 건강도 챙기고 그다음에 함께 웃으면서 했으면 좋겠고 내년에 또 오자. 파이팅. 아버지는 꿈이 뭐예요? 아버지 그만 지금같이 똑같이 우리 아들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이어갔으면 좋겠다. 사랑해. 아빠 안녕. 여기 일본인데 국내에서만 아빠랑 놀다가 이렇게 해외까지 와서 얘기 나누고 좋은데 많이 돌아다니고 무엇보다 지금처럼
마음 지금처럼 잘 표현해서 이쁘고 아름답게 삶을 꾸려 나갔으면 좋겠어. 아빠 사랑해. 네, 좋죠? 예. 지금은 해외여행을 갈 수 없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아버지와 함께 가는, 뭐 가족 함께 가도 좋고요. 예. 그런 여행 자체가 나중에 굉장히 기억으로 남고요. 그게 다 추억이 될 수 있겠죠. 예. 아버지와 나를 생각하면 세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버지에게 나는, 그죠? 예. 아버지에게 나는 무엇일까? 예. 보통의 아버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 정말 사랑해줘도 예, 모자를 그런 이제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자식들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부모로서. 예. 자, 그러면 나에게 아버지는 무엇일까요? 예. 이거는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각자에게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존재일까? 예. 한번 이거는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내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아버지가 됩니다. 예. 그러면 그때 가서 나에게 내 자식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어떤 존재로 나한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아버지가 나를 생각했던 거하고 내가 아버지가 돼서 내 자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이거는 시간을 두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나에게 아버지란 거에 대해서는 한번 글로 짧은 글이라도 한번 남기면 좋을 것 같고 김지훈 시인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한테 작은 짧은 손편지를 쓰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아버지는 필연적으로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예. 보통 뭐 30대 때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식을 낳으면 자식하고 나이 차이는 30년 정도 되겠죠? 예. 30년 정도 되면 자식이 점점 더 큽니다. 10살, 20살. 20살이 됐을 때 아버지는 50대가 됐겠죠? 예. 그 다음에 자식이 더 커서 40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미 70대가 됐고요. 70대가 되면 몸 건강히 있기가 사실 좀 힘들죠. 조금씩 몸이 이제 안 좋아지고 병도 나기 쉬운 그런 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60이 됐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90이죠. 그러면 60 되기 전에 거의 돌아가실 가능성이 큰 거죠. 어차피 이별은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예. 부모의 숙명은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성장시키고 그리고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런 아버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아버지를 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지금 노래를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예, 가수 신해철 씨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넥스트란 그룹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당시 이제 넥스트에서 낸 앨범 중에 그 노래 중에 아버지와 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그 가사가 굉장히 좀 한편의 시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글 같기도 하고 근데 노래와 더불어서 한번 이 노래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 내가 올려다본 그의 어깨는 까마득한 산처럼 높았다. 그는 젊고 정열이 있었고 야심에 불타고 있었다. 나에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 내 키가 그보다 커진 것을 발견한 어느 날,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서히 그가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나갈 길은 강자가 되는 것뿐이라고 그는 얘기했다. 난 창공을 나르는 새처럼 살 거라고 생각했다. 내 두 발로 대지를 박차고 날아간다. 내 날개 밑으로 스치는 바람 사이로 세상을 오리라 맹세했다. 내 낭자로서의 생의 시작은 내 턱 밑에 수염이 나면서가 아니라 내 야망이, 내 자유가 꿈틀거림을 느끼면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기 걸어가는 사람을 보라. 나의 아버지, 혹은 당신의 아버지인가? 가족에게 소외받고 돈 벌어오는 자의 비애와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껍질만 남은 권위의 이름을 짊어지고 비틀거린다. 집안 어느 곳에서도 지금 그가 앉아 쉴 자리는 없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와 다 커버린 자식들 앞에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남은 방법이란 침묵뿐이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아직 수줍다. 그들은 다정하게 뺨을 부비며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그를 흉보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내가 하고 있다. 스폰지에 잉크가 스며들듯 그의 모습을 닮아가는 나를 보며 이미 내가 어른들의 나이가 됐음을 느낀다. 그러나 처음 둥지를 떠나는 어린 새처럼 나는 아직도 모든 것이 두렵다. 언젠가 내가 가장이 된다는 것,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섭다. 이제야 그 의미를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그 두려움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무섭다. 이제 당신이 자유롭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나였음을 알 것 같다. 이제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랜 후에 당신이 간 뒤에 내 아들을 바라보게 될 즈음에야 이루어질까. 오늘 밤 나는 몇 년 만에 골목을 따라 당신을 마중 나갈 것이다. 할 말은 길어진 그림자 뒤로 묻어둔 채 우리 두 사람은 세월 속으로 같이 걸어갈 것이다. 예, 아버지와 나라는 곡이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버지가 자유롭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나 자신 때문이었다. 즉 자식들 때문에 아버지는 아버지의 어떤 자유로움을 포기했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나 역시 아버지가 되었을 때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두렵다라는 부분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디에도 얘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어른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제 공감이 가는 그런 얘기라고 좀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아마 장병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예.
제 얘기를 하나 더 드릴까 하자면 아버지가 한 80 가까이 되셨을 때 이제 그전에는 이제 강원도 원주에서 물을 이제 약수물을 갖다가 드셨어요. 그래서 약수물을 갖다가 드셨는데 약수터가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셨는데 자전거를 타고서 물통을 뒤에 이제 온 다음에 가가지고 약수물을 받고 자전거를 이제 다시 타고 와서 이제 약수물을 드셨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자전거 타는 것도 힘드시고 그다음에 물통이 이제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그거를 이제 들기가 힘드시니까 이런 이제 명절이나 이럴 때 오면은 꼭 부탁을 하세요. 같이 약수물 좀 길러 가자. 라고 해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가죠. 근데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가니까 이제 차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 대놓고 물을 받아서 이제 뒤 트렁크에다가 물통을 담는데, 그날은 약수물이 되게 이제 조금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제 가뭄이 조금 있어서 약수물이 확확 못 나오고 이제 조금씩 나와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다리면서 아버지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아버지가 지금의 내 나이였을 때 아버지는 어떠셨을까? 라고 해서 이제 그때 얘기를 물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그때 당시가 아버지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집안에 좀 일이 많았어요. 일이 많았는데 아버지는 가장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을 혼자 책임을 지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같이 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자식들한테 그런 부분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 아픔이나 그 어려움이나 고통, 괴로움, 힘듦 이런 거를 다 않으셨구나. 그거를 내비치지 않으셨구나. 물론 이제 자식들한테 내비쳐봤자 자식들이 당연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견뎌서 지금의 시간까지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도 그저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사람의 남자이고, 나이든 남자이고, 예, 그거를 이제 아버지란 이름으로 다 좀 어깨에 지시고 그 시간을 견디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 그 나이 아버지의 이제 뭐 그 힘든 시간을 통과해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나이가 됐는데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씩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완벽하게 그거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때쯤 이 나이가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겠구나, 무엇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서 100%알 수는 없겠죠. 아마 그거는 제가 죽을 때까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아버지란 사람의 인생이 있는 거고 제 인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아버지도 나를 슬퍼했다는 시집인데요. 여기에 이제 똑같은 제목의 시가 있죠. 예. 그러면 이 시는 어떻게 보면 이 시집의 대표적인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뭐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죠. 예. 한번 이 시를 낭독을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도 배경음악을 넣겠습니다. 은은한 달밤에 탁상에 앉아 저물어가는 하루를 붙잡고 있었다. 오고 가는 술 한 잔에 친구는 쓰라렸고 달빛의 조명에도 쉽게 슬펐다. 배운 말은 많은데
위로해줄 언어가 없었다. 단지 취할 뿐이었다. 돌아가는 친구의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배춧잎 몇 장을 넣었다. 친구가 떠난 자리는 공허하고 추웠다. 무심결에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지금은 없어야 할 배춧잎이 있었다. 그때 그날 아버지도 내가 슬펐나 보다. 예, 이 시는 아버지도 나를 슬퍼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용 자체는 그거죠. 예, 친구가 굉장히 좀 힘든 일로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서 같이 술 한잔을 하죠. 예, 술 한잔을 하고 뭐 위로를 해준다고 하는데 마땅히 이제 위로해줄 뭐 이야기도 없었던 거죠. 같이 그냥 술을 마시고서 취할 뿐이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친구의 어깨가 너무 이제 처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서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지니고 있던 배춧잎 돈을 이제 지폐를 몇 장을 친구의 주머니에 구겨 넣어줬겠죠. 예. 그런데도 이제 친구가 떠나고 나니까 허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날씨는 추웠고 예. 그리고서 돌아가면서 무심결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거기에 지폐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지폐였을까요? 분명히 나는 친구한테 그 돈을 줬는데 생각을 해보니 예전에 그날은 아니었겠죠. 예전에 아버지와 뭐 술을 한잔 했을 수도 있고 아버지와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자식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도 그렇죠? 가지고 있던 돈을 자식의 주머니에 넣어줬던 거죠. 그러면서 자식의 슬픔이 아버지의 슬픔으로 그대로 공감이 되는데 아버지도 뭐라고 자식한테 해줄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어깨를 두들기며 하면서 주머니에다가 돈을 넣어준 게 나중에 이제 자식이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때 그날 아버지도 내가 슬펐나 보다. 예.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친구를 향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전이가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예. 아버지도 나를 슬퍼했다. 예. 김지훈 시인의 시였습니다. 자,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모라고 하면 어머니도 있죠. 예. 아까 앞에서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 아버지의 존재, 나에게 있어 아버지의 존재는 뭔지, 그 다음에 어머니의 존재까지 생각하면 부모의 존재가 될 수 있겠죠. 예. 여기 보면 염승옥 시인이 쓴 지우개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 그 지우개를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그런 마음하고 부모의 역할하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지우개가 있다. 내가 아플 때 지우개는 나의 아픔을 지우고 내가 슬플 때 지우개는 나의 눈물을 지우고 내가 힘들 때 지우개는 나의 한숨을 지운다. 지우고 지우고 또 지운다. 자신이 닳아 없어진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지. 지우개가 계속 작아진다. 엄마라는 지우개와 아빠라는 지우개가 계속 작아진다.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른이라는 거는 단지 나이가 들고
나이가 많아진다고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생각과 희생과 그 다음에 성장이 필요하고 또 성숙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 자식도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지 않은 부모도 사실 많아요. 예. 그거는 어른으로서 제대로 된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그런 부모를 우리가 마음대로 골라서 만날 수는 있는 것, 마음대로 만나서 고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모들, 그다음에 일반적인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죠. 생물학적으로도 자기 자식은 뭐 자신의 DNA, 엄마의 DNA와 아빠의 DNA를 합쳐가지고서 자식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을 자식을 통해서 다시 살아간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 나오는 지우개처럼 희생을 하면서 자식을 키우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김지훈 시인의 시, 그다음에 염승옥 시인의 시를 읽었지만 저도 초등학교 이후에 시를 거의 쓴 적이 없는데 한번 쓰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창피하지만 아주 부끄럽지만 한번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예, 짧은 시지만 한번 써봤습니다. 제목은 그리운 건 어찌할 도리가 없네라는 시고요. 예, 시고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예. 아버지의 아버지는 할아버지, 나의 아빠는 아버지. 이제 내가 내 자식의 아버지가 되고 보니 아버지의 아버지와 아버지는 보이지 않네. 나도 언젠가 두 분의 길을 따르겠지만 아버지의 마음 어찌다 헤아릴까. 이게 인생이지 하면서도 두 분의 품이 그리운 건 어찌할 도리가 없네. 제일 아쉬운 건 그거 같아요. 나이가 들면 내가 나이가 드는 것만큼 부모도 나이가 들죠. 그리고서 그 나이가 차게 되면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부모가 그다음에 자식하고의 관계가 좋고 너무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으로서 그런 시간들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부모는 늙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결국은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시간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더 즐겁고 그 다음에 추억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욱 후회가 좀 적어질 것 같고요. 앞에서 김지훈 시인의 그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가장 좋은 거는 건강하실 때 그다음에 같이 그런 시간들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그다음에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아버지가 굉장히 좀 어색해 쑥스러워하면서도 이제 사랑이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용기를 내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살아계실 때 더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교류를 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예, 김지훈 시인의 시집 아버지도 나를 슬퍼했네에 대한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시간 그 다음에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4차 시인데요. 4차 시에는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란 책을 이제 같이 읽을 텐데요. 아마 이 책은 읽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365가지, 7가지 장르에 대한 365가지의 짧은 이야기들, 짧은 상식들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뭐 쭉 해서 읽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도 이제 읽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건 틈날 때마다 뭐 하루 한 페이지도 괜찮고요. 하루 7페이지 정도, 7가지 주제를 한번 쭉 보는 그런 식으로도 괜찮고요. 그래서 요거는 옆에 놔두고서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조금씩 보는 식으로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다음 시간까지 이 책을 다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으니까요. 그런 필요한 부분만 하나씩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다음 동영상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장르별로 한 가지씩 총 7가지 제목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뽑아가지고서 그 키워드를 보다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전개할 생각이니까 다음 시간에도 편하게 오셔가지고서 제 동영상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동영상 시집에 대한 동영상 들어주시느라고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4차 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녕.